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72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현치입니다. 그냥 선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처음 보는 건가요, 저희? 그러네요.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해 느낌이 없죠? 이미 다 헛내기들인데. 그냥 24년의 연장 같은 느낌? 그리고 원래는 연도가 바뀌면 좀 입에 잘 안 붙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착붙이에요. 그냥 네. 스무스하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어떠신가요? 너무 일이 바빠요. 나도. 두 분 지금 보면 눈에 조금 동공이 초점이 안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1월, 2월 이 겨울이 빨리 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올해가 막 엄청 춥지는 않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춥고 힘들고 마음이 좀 춥죠. 네. 네네. 아니 그리고 아침에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뭐 포근한 날씨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옷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입으면 네.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덜덜 떨면서 오늘도 그랬어. 오늘도 아침에 일기예보에서 네. 뭐 3월 같은 날씨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얇은 외투를 챙겼다가 네.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저의 선택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런 거는 외투, 코트 이런 거는 자차로들. 맞아. 저희처럼 걸어다니면서 맞아, 출퇴근하는 맞아. 자들은 가벼운 코트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겨울은 그냥 무조건 패딩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춥고 힘든 겨울날 뭐 재밌는 것들 보셨어요? 하셨어요? 저희가 녹음이 좀 미루어졌잖아요. 네네. 이렇게 제가 좀 미루자고 했는데 아 그치. 제가 원래 겨울 되면 항상 하는 게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스팀 겨울 세일 상품을 사서 그렇죠. 겨울 게임 넣어. 아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겨울 되면 게임을 네, 하세요. 겨울이죠. 스팀이 세일을 자주 하는데 유독 겨울 되면 사람들이 스팀에서 세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요. 그럼 또 이렇게 쉽게 자극받는 여자라 쉽게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 되면 아 그래 나도 사야 되나 그래서 사고 이제 그런 몇 가지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근데 스팀에서 항상 사는 게 약콩님이 추천해줬던 것들 이렇게 사고 근데 하기만 하는 것들. 아니야 플레이도 약간은 하기는 아주 했어. 조금? 아주 조금 트롤을 볼 정도?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뭐 좀 되게 신박해 보이는 인디 게임 그 저희 저번에 소개해 주셨던 게임 뭐였죠? 챈트 오브 세날이었죠. 네, 그것도 인디 게임이어서 그렇게 볼륨이 세지 않고 가격도 적당하면서 좀 감각적이어 보이는 그런 게임들도 하나 사고 그리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하나 꼭 사거든요. 이제 경영 전략 시뮬레이션 쪽을 하나 사는데 그렇게 이렇게 고르다가 제가 언제나 이제 너무나 유명한 게임이어가지고 살까 말까 망설이던 게임을 이번에 뭐 20% 할인한다고 해서 샀는데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서 근데 초반이었어요. 그때 저희 녹음할 때쯤이 그래서 이거 재밌어서 이거 팟캐 말하고 싶은데 너무 초반이다. 그래서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이러면서 급신급신하면서 일주일 뒤에 엔딩을 보겠으니. 계속 그러니까 주중에는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다른 건 못하고 주말은 계속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을 보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녹음을 거의 2주 미뤘는데 제가 게임을 60시간을 했거든요. 제가 60시간 했는데 엔딩을 못 제가 보셨다고요? 봤을 때 기술 테크만 봤을 때 다른 이벤트들 생각 안 하고 기술 테크만 봤을 때 한 7분의 3 정도 할 것 같아요. 7분의 3. 절반도 안 한 거잖아. 그렇죠. 아니 무슨 일이죠? 60시간 동안 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난 무엇을 했을까? 아니 저랑 어제 좀 잠시 봤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마치 한 2-3시간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도 엔딩을 못 볼 것 같다라는 예감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진행을 하고자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임이 이름을 얘기를 안 했군요. 네네네. 네, 림월드입니다. 림월드 네. 림월드 플레이 시간으로 검색한다. 기다려보세요. 보통 몇 시간 하는가? 50에서 100시간 사이. 이게 너무 편차가 크네. 그럼 저는 그러네요. 100시간을 하겠네요. 아, 100시간 더 걸릴 수도 100시간을 있어. 넘겠네요. 한 만큼 더 하셔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정착지가 있고 이런 뭐 개척하고 막 이런 거예요?
네, 뭐 그럼 이거부터 할까요? 네,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고 가시죠. 자, 줄거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배경은 서기 5,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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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네. 5,500.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 인류가 진행해 온 만큼 더 더, 진행을 해야 네. 되는. 와우. 네, 인류는 우주로 뻗어 나가기는 했는데 아직 그 초강 속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워프 이런 게 없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항성 간의 이동이 물론 엄청 빠른 속도로 가긴 하지만 너무 멀잖아요. 네. 그래서 동면 장치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생각보다 2000년 동안 기술 진보가 많이 없었군요. 그리고 항성 간의 여행이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각 항성계의 문명이 서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의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어떤 곳은 이제 전쟁 때문인지 아니면 뭐 우주적인 재앙 때문인지 오히려 문명이 퇴보해서 막 석기 시대의 문명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너무 초월해버려서 거의 모든 인류가 같은 하나의 지성체로 통합되어 버리는 오. 그런 초월적인 그런 문명을 갖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이 은하의 중심은 별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어가지고 항성들끼리 뭐 통신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은하 변두리 이런 데의 행성들은 너무 이제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진짜 그 기술 격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명의 차이라던가가 더 극심한데요. 그래서 좀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도 않고 약간 세력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곳을 이제 변경계라고 해서 림월드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목이구나. 그래서 이 변경계 근처는 소행성대가 이렇게 깔려 있나 봐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우주선들이 불시착을 해가지고 행성들에 떨어지거든요. 어허. 이대로 계속 우주 행성 그 탐험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들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엄청 많은 우주선들이 추락을 하고 원래 변경계에서의 과학 기술 수준은 한 산업혁명 수준의 그런 기술들인데 이제 추락한 여행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또 고대 문명이라고 해서 이제는 소멸해버린 그런 고대 문명의 또 기술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들의 기술, 뭐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테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너무 진보된 기술이 갑자기 나오면 외계인 납치했다, 그렇죠. 네. 우주선 하나 주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맞아요. 딱 그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네, 그렇게 별처럼 낙하하는 우주선에 한 여행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네. 다니엘 스톤은 22살로 기계 기술자인데요. 도시계 행성에서 군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사격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기계 장치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군 시설에 기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지고 놀다 커서는 이제 기술자가 되었고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기계 기술자로 명성이 좀 높아져서 온 행성계에 이제 고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뭐 적도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제안을 받고 일터를 좀 옮겨볼까 하고 자기의 반려견 리트리버 한 마리와 함께 동면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좀 멀리 갔어요. 그래서 100년 넘게 동면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사이렌 소리와 뭔가 기계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불안하다. 동면 장치가 풀리고 우주선이 폭발하기 전에 이제 아슬아슬하게 탈출 포드에 탑승하고 이제 추락을 해서요. 이제 어딘지 알 수 없는 변경계 행성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와, 근데 그러면 그 폭발한 우주선에는 그들만 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었죠. 근데 그들만 거기로 떨어진 거군요. 오호. 그리고 뭐 다른 데 떨어졌을 수도 있죠. 같은 행성 다른 지역에. 아,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지역에 떨어진 사람은 둘 뿐이고요. 같은 행성 출신도 아니고 동면 시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각각 이제 온 사람들인데 다행히 주변을 둘러보니 당장은 먹고 살 만한 그 보존 식량이 같이 떨어지고 무기들도 아니, 이런 신기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고 파밍하기 좋게. 뭐 주변을 보니 목재와 석재도 풍부하고 동물들도 풍부해요. 그리고 좋은 곳으로 떨어져. 그러네요. 우주선 잔해들도 좀 있어가지고 강철이나 부품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이 기술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풍부한 목재들로 여차저차 화력 발전기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기술 모든 게 이렇게 딱딱 맞았더라고요. 기술 없으면 우주여행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놀랍게도 모든 캐릭터들이 과학자야. 아니, 과학자가 아님에도 화력 발전기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는 우리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력 아, 발전기. 우리가 배터리를 쓴다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 아닌데. 나무를 열심히 떼서 증기로 해가지고 터번을 돌릴 수는 있지 않을까? 미래의 기술 상식이라는 게 우리와 지금 달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원 후 5,000년이니까. 지금 5,000년이니까.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떨어진 헤들리는 10대 청소년인데 어릴 때 트라우마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좀 사교성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동물들하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동물들이 많으니까 뭔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션은 원래는 유복한 상단의 아들인데 어느 날 이제 빈민가를 가다가 크게 쇼크를 받고 아 나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봉사 활동을 하는 사회운동가예요. 근데 답지 않게 농작물을 키우는데 소질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것도 의문점인데 모든 씨앗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벼도 키울 수 있고 감자도 키울 수 있고 옥수수도 키울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드루이드인가요? 네. 아니 어쩜 떨어진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각각 능력이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셋은 일단 이 정착지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집을 짓고 네. 이들이 떨어졌을 때 그 지역 맵에 이렇게 떨어진 물건들이 또 있고 주기적으로 떨어져요. 우주선들이. 소행성대라서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우주적 행사력으로 네, 계속 뭐가 떨어져요. 좋다. 네. 보급품이 계속. 네, 보급품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워가면서 또 물품들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쳐들어오는 이게 무인 행성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그런 세력들이 분포되어 있고 아니 나는 떨어졌을 뿐인데 처음부터 적대 100%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적대 80, 적대 60. 그래서 외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쳐들어오면 또 물리쳐야 되고 또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가끔 이렇게 난폭해질 때가 있거든요. 배고플 네네. 때나 미칠 때나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런 동물들을 막아내면서 이 정착지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메시지가 도착을 해요. 그 어린 소년으로부터 나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알 수 없는 세력에 납치되어 있다. 근데 혹시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내가 뭔가 기계장치를 해서 혹점을 폭발시켜서 그때 어두워질 때 혹점이 폭발되면 모든 전기장치가 안 되거든요. 네. 어두워질 때 빠져나갈 때 받아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오고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이 소녀를 받아들이면 뭐 정착민이 될 것이고 근데 알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챗GPT가 말해주나요? 네. 아, 뭐 5,500년도인데 챗GPT보다 더 좋은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죠. 챗GPT 지금이 4 막 쓰고 있으니까 한 뭐 540 막 이런 정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행성의 세력 중에 하나가 도망친 제국의 후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국의 귀족이 자기를 한 달간 이 역에 머물게 해주면은 자기가 포상을 하겠다. 어허.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근데 이제 귀족들은 네. 자기는 평민들과 다르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기를 바라거든요. 이 시대에도. 그리고 받아봤자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뭐 사냥 이런 건 시킬 수 있는데 단순 노동, 운반, 뭐 청소, 조리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니 그럼 뭐 지식이 좀 더 뛰어난가요? 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네. 사람마다 귀족마다 조금 다르긴 네. 한데 대체적으로 단순 노동은 하지 않아요. 뭐 그러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난민 5명이 방문을 하더니 우리는 이제 갈 곳을 잃었다. 우리를 네. 받아주면 우린 정말 이 정착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또 이제 챗 GPT가 이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들을 받아주면 뭐 남아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소년과 이 귀족과 난민들을 받는 선택을 하실까요? 아니 근데 그 막 주변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쳐들어오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새를 늘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정말 일본 속담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이런 그 말대로 정말 사람 손이 너무 인력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다 받았거든요. 어떻게 됐어? 난민 망했죠. 5명도 다 받았거든요. 망했죠. 난민 5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5명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마침 저희가 그때 딱 5명이었어요. 그래서 5대5는 해볼 만하지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마. 어느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어머. 막 불을 지르고 총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항상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도 어차피 자기네 세력이 큰 게 좋잖아요. 그쵸. 그 5명 겨우 10명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배신 때려봐야 뭐 하겠어.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 생각이 지멋대로니까. 제가 그 워킹데드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아니 맞아요. 인류가 지금 그러니까. 한줌인데 왜 그 안에서 싸우고 있냐고. 그러니까. 좀비 이렇게 말입니다.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나중엔 좀비들이 거의 뭐 장애물 수준의 위협밖에 안 돼서 그렇지.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인간이 위협이었죠. 그랬죠. 어쨌든 잠깐 그 난민들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진짜 걔네들이 옷도 없다 그래서 옷도 다 만들어주고 밥도 해주고 물론 그들이 일손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전투에 참여도 많이 해주긴 했지만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정말 배신 때리더라고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단한다. 아니죠. 아니에요? 새로 시작한다. 아니죠. 조금 시점을 돌려서 세이브 파일을 로드한다. 그렇죠. 로드를 해야죠. 역시 또 나왔군요. 양치님 스타일. 제가 왜 60시간을 했는지 아시겠죠? 60시간이 쭉 한 게 아니었어. 60시간이 플레이 타임이 다가 아니군요. 네. 항상 똑같은 들었습니다. 반복 구간이 네. 있는 거야. 그래서 불러서 이 새끼들이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써먹어야지 하고 그 전투에서 앞세워 버렸어요. 다 그냥 니들이 다 죽어. 막 이러면서 몸빵해라 이렇게. 몸빵해라 진짜? 해서 해가지고 5명 중에 3명은 노예로 잡혀갔고요. 오. 2명은 이제 부상을 당해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꼴이 되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이게 랜덤 이벤트인데 얘들은 이제서야 미안하듯. 시간을 회귀한 이 시점에서 정작 얘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얘들이 죗값을 치렀네. 이게 맞는 행동인가? 너무 웃기네. 그래서 되게 미안한 시점에 또 이제 그들이 머물기로 했던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30일이면 30일에서 30일 끝나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해서 여기에 있을지 배신할지를 선택하는데 그 병상에 누워있는 애들이 30일 끝나니까 또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저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고 아, 네. 역시 운명은 정해져 있나 봅니다. 약간 아니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다른 이제 또 난민 3명은 다 큰 성인이랑 애들 둘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가족인 줄 알았었는데 가족인 줄 알았는데 이제 처음 했을 때는 다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벤트들 때문에 안 되겠는데 해서 다시 로드해가지고 하니까 셋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야 우리 좋았잖아 왜 그래? 그래서 또 로드를 했죠. 아, 또 했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남겠다. 저기 여기 남아도 되겠냐. 그래서 오케이 하고 있는데 30일 지나니까 애들 둘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와, 되게 다양한 경우일 수가 네, 있구나. 그래서 해서 또 로드를 했는데 또 했대. 자기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야, 그냥 좀 해. 아빠랑 큰아들까지 남았어. 근데 막내는 가겠대. 그래서 더 이상 로드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둘만 남겠는데 오늘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3명이 종족도 다르고 이게 인간만 있는 종족이 아니거든요. 종족도 다르고 성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아니었어. 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빠랑 형 있는데 동생만 나가지? 막 이랬는데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아빠랑 수도 형이 있지. 나와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갈 수 앤데? 있지. 막내들은 원래 어른인데? 그래.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한대요. 다시 게임이 이제 전체적인 걸로 돌아오면 이 림월드는 캐나다 게임 디자이너 타이난 실베스터가 개발을 했고요. 로데온 스튜디오에서 배급한 건설 및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건설 및 경영. 네. 시나리오는 총 6개로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그 캐릭터 입장에서 조금 스토리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 네네. 거고 처음부터 이제 우주선에서 탈출해서 3명을 데리고 시작하는 추락 시나리오가 있고 이제 길 잃은 부족이라고 해서 부족 5명을 데리고 근데 좀 가난하게 출발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뭐 3명 필요 없다. 난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 부유한 탐험가로 1명이
여행을 온 거예요. 되게 은하계 중심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변방계로 여행을 와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는 출발할 수 있지만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어떤 기술 트리를 좀 타기가 힘든 그런 캐릭터가 있고 좀 재밌어 보이는 게 알몸으로 내던져짐이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좀 읽어보면 네. 당신은 사소한 시술을 받기 위해 마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방 행성에 충돌하는 탈출 포드 안에 있습니다. 시술 받다가 지금 갑자기. 아니 어쩌다가 어쩌다 거기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 당신은 벌거벗었고 전혀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주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하고 당신의 캐릭터는 100% 확률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네. 캐릭터들이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 캐릭터가 그 프리즌 아키텍터 맞나요? 그 감옥 경영하는 또 게임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디자인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디자인이에요. 2D로 네. 머리하고 아기자기하게 생겼. 몸통은 네. 약간 세모 또는 원통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아니 이거 귀엽다 뭐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람의 캐릭터들이 나라나 뭐 조그만데? 이런 거 너무 조그매. 옛날 레트로 감성 느낌도 나고. 그리고 뭐 다른 시나리오는 이제 사람 말고 안드로이드랑 같이 시작하는 게 네. 있고 또 생귀오파지라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것도 수상한 낯선이가 당신에게 암치료법을 제안했을 때 당신은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당신은 흡혈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을 피해 좀 끌리는데요? 이 행성으로 도망친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합니다. 흡혈귀가 존재하는 세계관이 네, 있어. 이 다양한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안데르탈린 이런 네. 종족도 있고 네. 돼지랑 인간이 합성된 그런 종족도 있고 흡혈귀 종족도 있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계랑 결합한 뭐 그런 종족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족들이 있어요. 아, 제가 양치님한테 무슨 게임 해? 라고 했을 때 종류를 설명해 주시는데 문명에다가 심시티 섞은 느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은 완전 좀 다른 것 같아요. 문명처럼 기술 테크를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캐릭터가 되게 무작위로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 또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약간 심즈에서 그런 심들이 막 이상한 행동들 통제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네. 막 하고 맞아, 뭐 맞아. 그런 거에서 좀 재미가 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하고요. 음. 그러면서 굉장히 귀여운 그림체인데 자유도가 높거든요. 변방계 행성에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이 게임이 이렇게 자유도가 높고 이야기를 랜덤 생성하는 드워프 포트리스라는 게임과 그리고 스페이스 웨스턴 드라마라는데 파이어플라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대요. 약간 잘 모르는데 카우보이 비밥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약간 무법자적인 그런 서부 시대 같은. 서부의 무법자적인 그런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도덕적으로 네.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고삐를 풀려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인간을 경매하는 건 물론이고 식인도 할 수 있고요. 장기를 추출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플레이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좀 상상하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쪽으로까지 자유도가 높다니. 네. 네. 그래서 한때 호주에서는 좀 그런 등급 때문에 금지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18세로 해가지고 변경한 후에 다시 재발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컨셉을 개발자가 포기할 수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작 시나리오가 있지만 결국은 플레이어는 이제 이 행성에서 탈출하는 게 목표고요. 탈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기술 테크 트리를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선을 제작을 해서 탈출을 한다. 그래서 우주선 제작이 언제나 저의 로망이기 때문에 문명에서도 항상 우주 승리만 하거든요. 저는 과학 승리만.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플레이를 하다 보면 뭔가 그 굉장히 상냥한 AI가 어디에 우주선이 묻혀 있어 이거를 네가 탈 수 있을 거야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우주선을 벌써 준다고 되게 초반에 주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로 가려면 너무 수많은 세력들과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싶은데 그렇게 해서 빠르게 잘 이동을 해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DLC에 따라서 로열티라는 DLC를 깔면 이제 귀족들이 주는 퀘스트들을 잘 해결을 하면은 지위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뭐 남작을 줬다가 뭐 했다가 100작의 지위에 오르면은 그 제국에서 그 우주 왕복선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귀족들의 그 퀘스트가 정말 짜증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거예요? 그냥 아까 귀족을 보호해달라, 뭐 네. 귀족의 반려견을 보호해달라. 근데 대부분 반반쯤 되고 일에 도움도 안 되고 와서는 이때 그 되게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이 허름한 방이라니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나 뭐 조각상을 제작해라 막 이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어디랑 싸워라. 근데 그게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착민 중에 이제 귀족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귀족 자기를 받으면 애들이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어져서 이 방에 머물 수 없어. 아련실을 제작해 막 이러면서 걔네들 부둥부둥 해주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쪽은 그냥 보상이 좀 좋을 때 신뢰도나 임명장 말고 다른 보상들이 좋을 때만 조금 수락을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안 깔았는데 약간 좀비 나오고 그 약간 호러틱 요소를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적 공포를 불러내는 게 최종 엔딩인 불러내는 게 엔딩인 게 있고 또 이데올로기 DLC는 저는 깔았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사상이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나 이런 게 있고 이미 피곤하네요. 서로 교화시키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쪽 엔딩도 이거랑 비슷하게 무슨 초월 인공지능과 하나가 돼요. 그거를 강신하게 하는 뭐 그런 엔딩이 있대요.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에반게리온? 어쨌든 저는 그냥 차곡차곡 기술력을 모아서 지금 우주선을 만들어서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랄까 다양하군요. 네네. 되게 한계 없이 뻗어나가는. 그렇죠. 같은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가능한데 이 게임이 개발자가 처음에 경쟁 전략 게임으로 설계한 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스토리 생성기로 설계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착지에서 일어난 드라마나 비극, 코미디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벤트가 막 무작위로 생성된다고는 했지만 이제 그 게임 내 AI로 뭐 이야기를 생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점엔 이 파트가 필요할 것 같고 이 파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캐릭터에 맞춰서는 이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로드를 하면 매번 달라지긴 하거든요. 뭐 우주 낙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우주먼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농장분들이 죽고 제 캐릭터들은 막 치매에 걸리고 막 이래서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고 이제 로드를 하면 또 그냥 뭐 혹전 폭발 뭐 이런 걸로 바뀐다던가 아니면 우주 재앙이 아니고 그냥 다른 이벤트가 나온다던가 그래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은 이벤트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양한 이벤트들의 캐릭터들이 그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정착지마다 캐릭터마다 자기만의 스토리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실베스터가 스타크래프트 전투 보고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게임에서 정해진 스토리가 없다 하더라도 플레이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구나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는 체스판의 그런 말 움직임과 다를 게 없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제 프로토스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는 마린의 그런 감정적인 스토리가 생각이 나더라. 마린의 감정이입해서 그래서 NF인 것 같습니다. NT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NT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N이면 가능합니다. N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그 영감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레셔널 게임사에서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개발에 참여를 했었대요. 그래서 제작에 참여를 하고 퇴사 후에 이 게임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워프 포트리스랑 파이어플라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드워프 포트리스는 거주지 인원이 거의 200명 가까이 늘어난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늘어나면 한 캐릭터의 서사에 집중을 할 수 없다 해서 거의 한 12명 정도까지로 좀 줄여서 캐릭터 서사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술 개발이나 그런 목적을 이뤄서 엔딩을 보는 것보다도 뭔가 이런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개발자의 의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하고 캐릭터에 과몰입할수록 게임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 게 기록으로 남는데 그게 플레이어가 클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걔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막 가끔 얘네들이 기분이 상하면 서로 싸우는데 싸우는 게 그냥 말싸움이 아니고 정말 폭력적으로 싸우거든요.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근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막 이러면서 추적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오, 이런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좀 만들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게임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2013년에 처음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고요. 5년 반 동안 얼리 액세스로 진행이 되다가 2018년에 출시가 됐고 현재 4개까지 DLC가 나와 있어요. 사실 2013년 그쯤이면은 AI가 물론 있기는 있어도 이런 정도 수준이 아직 그쵸, 안 그쵸. 되어 있던 시절인데도 이거를 잘 만드셨군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그래픽하고 사운드는 외주였고 일부 모드를 만든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모드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1인 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게임이 되게 재밌긴 한데 진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튜토리얼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이런 쪽의 게임을 그래도 저는 제법 해봤는데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만들어야 돼? 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유튜브랑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진입 장벽이 높은데도 양치가 포기하지 않고 진입을 결국 했다는 면에서 엄청난 그 60시간이나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시나리오 선택한 후에 이제 난이도를 선택할 때 여기서 스토리텔러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이제 신중한 속도, 느린 속도, 예측 불가능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해서 느린 속도로 했는데 느린 속도는 이제 이벤트와 이벤트 텀이 긴 그동안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주는 난이도인데 그 난이도 안에서도 또 6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중간 난이도를 했거든요. 너무 허덕이더라고요, 초반에. 전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쥐 같은 건 이제 게임에서 초반에 초보자 마을에서 진짜 연습용으로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보자 마을에서 가장 높아봤자 회늑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회늑 만나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개인은. 네. 쥐가 광란에 빠진 쥐가 애들을 공격을 하는데 정말 초반에 그렇게 몰살 몇 번 당하고요. 쥐한테도 져요? 네, 쥐한테 져요. 몰살당했다잖아요. 쥐가 방 안에 쳐들어와서 그대로 몰살당했어요. 그러면 몰살 당하면 그 세계는 끝이에요? 뭐 그러면 메시지가 정착민들이 없더라도 이 정착지 이야기가 끝나진 않는다. 여기를 내버려두면 누군가 와서 이거를 다시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거든요. 지켜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와가지고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저가 그게 와가지고? 심지어 완결 보고 로켓을 쏘고 떠난 후에도 뭐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오면 그걸 자기가 또 이제 컨트롤할 수도 그런가 있고요. 보죠. 거기에 정착민이 생기면. 생명을 주는 거네요. 네, 정착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몇 번 이제 해봤을 때 동물을 좀 잡아오려 해도 조련 기술이 낮으니까 조련이 안 되고 이렇게 동물들을 데려올 수 없고 또 재배 기술, 원예 기술이 낮으니까 뭔가 높은 기술의 작물들은 재배를 못하는 거야. 난 당장 약이 급한데 약초를 재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사격은 후반에 쓸모 없어요. 막 이런 글을 봐가지고 정말 사격을 1도 보지 않고 그 캐릭터들을 섞을 때 자기가 막 섞어가지고 계속 원하는 애 나올 때까지 랜덤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리면서 이제 사격은 보지도 않고 다른 거 높은 것만 찾다 보니까 정말 애들이 총을 쏴도 맞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늘어서 이제는 동물 정도까지는 애들 모아서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적들 잡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인이 방문했을 때 제가 만약에 공격 시점을 결정할 수 있으면 상인이 방문했을 때 그 왕실에서 또 주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라고 와요. 그래서 금을 바치거나 뭔가 제작품을 바쳐야 되는데 이렇게 공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왔을 때 사신들이 왔을 때 그때 공격을 하면 휘말려서 같이 싸워줍니다. 맙소사. 야, 얍삽하다. 네, 얍삽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또 누군가 공략인가요? 네? 누군가의 아니요, 그냥 공략? 언제 공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 됐던데. 와. 근데 대부분의 시점은 제가 공격 시점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뭐 네네. 다양한 뭐 킬존을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전투 부분이 어렵기는 한데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요. 예, 예. 네, 60시간 했는데도 엔딩 못 보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단 말이에요. 네. 했더니 리월드 플레이 타임 세계 랭킹이에요. 근데 이것도 2020년도 거여가지고 지금 더 늘었을 텐데 전 세계 1위가 22,710시간. 뭐 하는 사람? 와우. 그건 몰라. 게임 뭘 하는 개발자인가? 거야? 국가가 이거 북유럽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위랑 차이가 많이 나네. 2위가 13,000, 그래도 3위가 많이야. 12,000. 이때부터는 대단하다. 약간 그냥 천 단위로 좀 차이가 나고. 어. 와,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4년, 5년 지났으니까 네. 더 하셨겠네. 더 하셨을까요? 켜놓고 생활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걸까? 네, 진짜 할 때마다 이 캐릭터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고 하니까 좀 여러 번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회차 요소가 아주 차고 넘치네요. 그래서 캐릭터 고르는 것도 재밌고 이제 좀 더 재밌었던 부분들은 캐릭터마다 이제 특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인함 특성을 갖고 있는 애는 쉽게 죽지 않고 뭐 철에 의지하면은 다른 사람이 지쳐 있을 때 자기는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던가 그런 좋은 특성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 사람의 외형적인 부분, 못생김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숨을 크게 쉼 이런 것도 있는데 숨을 크게 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교가 좀 떨어지고요. 못생겨도 사교가 떨어지고요. 다정다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해줍니다. 아니, 근데 숨을 크게 쉼 진짜 어떤 게임에 숨을 크게 쉼 옵션이 있냐 캐릭터에. 근데 그 제가 시작한 게 전부 다 3명 남자였잖아요. 네. 제가 DLC가 바이오 어쩌고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면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여자를 한 명 데리고 갔었어야 됐는데라고 하다가 아 그래도 이제 정착민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남자로 시작해도 되겠다 해서 쭉 꾸준히 갔는데 지금 제 정착민이 한 8명인가요? 9명인가요? 근데 여자가 딱 1명이거든요. 남자만 그렇게 오고 그 여자가 다정다감이에요. 네. 근데 다정해서 되게 사교성도 좋고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는데 무성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한 명 있는 여자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근데 얘는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애는 얘를 좋아해. 그러면 문제가 뭘 생기냐면 고백을 하다가 계속 까입니다. 까이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눈물이 야 이 정도 까였으면 그냥 포기해 싶은데 계속 고백하고 까이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아니 다정다감인데 무성애자야 어떻게 해. 진짜 죄 많은 사람이네요. 잘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고백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썸하지 않았으면 애가 아니래잖아. 싫다면 싫은 줄 알으라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이제 폭발하면 이제 뭐 식탐을 부려서 뭐 저장고에 식량들을 막 먹어 치운다던가 아니면 뭐 우라통 같은 게 터지면 기물 파손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살해 욕구 이런 것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죽이려고 든다던가 뭐 방황 같은 건 차라리 낫죠. 그냥 주변만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귀족이 한 명 왔다 가면서 얘를 잘 보살펴주면 정착민 한 명을 줄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믿고 정말 까다로운 일도 못 시키는 얘를 다 수발 들으면서 잘 케어가 좀 보냈단 말이에요. 온 애가
식인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아니 뭐야 이게. 이거 어떡해. 미치겠다. 지금 정창민을 늘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얘를 받아 마라.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할까 막 하다가 근데 일손이 너무 없으니까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 밥을 뭘 줄 거예요? 식인종 특성이 있다고 밥을 그냥 사람 고기를 계속 먹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특성이 어렸을 때 어떻게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더 근데 뭐 무서워. 얘가 종교적 특성에 의해 네. 동물을 도축하는 걸 싫어하고 동물이 죽는 걸 또 싫어하고 근데 인간은 괜찮아? 그리고 나무 벌목도 싫어하고 뭔데? 나무와 동물들에게 너무나 선량하고 사람한테만 못된 건가 막 싶은데 사교성도 되게 높아요. 다만 입맛이 좀 다만 입맛이 그럴 뿐이야. 그래서 정말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직 그 폭주한 게 없거든요. 다른 애들은 뭐 식탐이나 광란이 있는데 얘가 폭주하면 너무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재우고 오락해라 일 안 시키고 너무 무서워. 있습니다. 결국은 일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런가? 근데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예. 사교성이 좋고 그리고 그 몸빵이 좀 돼요 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이 아닌가 봤는데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몸빵이 되는 인간이어가지고 싸움할 때 보내고 아니면은 그 상인으로 좀 왜냐면 저희가 그 농장에서 도축을 하고 있으면 얘가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무고한 동물들이 죽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그래서 얘를 상인으로 보내고 얘 없을 때 도축을 합니다. 이렇게 눈치 봐야 돼? 스트레스 안 받게. 갔다 와서 이 고긴 뭐예요? 하고 안 물어봐요. 아니 무슨 약간 시한폭탄 같은 느낌? 근데 그 육식을 또 싫어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 육식 근데 채식주의자인 애도 있거든요. 그런 네. 특성이 있어서 걔는 그 고기를 먹으면 진짜 스트레스 계속 쌓이면서 폭주를 하는데 얘는 또 육식은 괜찮아. 동물이 죽는 건 앞에서 싫어해. 한니발? 모르겠어요. 굉장히 모순적이군요. 네, 모순적인 애예요. 정말. 와 근데 약간 그 설정이 예. 살짝 악취미적인 부분들이 네. 좀 있네요. 그런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성향 때문에 더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현실적인 면들이 좀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많은 자 리월드를 하여라. 엔딩은 아마 계속 못 볼 것 같습니다. 안돼. 우주선 타겠어? 탈 거야. 제 생각에 오늘 녹음했잖아요. 네. 다시 안 켭니다. 그런 무서운 말을. 안돼. 우주선 만들 거야. 이어지는 72화 2부에서는 약공이 소개하는 게임 다크소울 1 리마스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